안녕하십니까. 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두 남자쇼 5월 22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양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우리 이승환 대표.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뭔가 좀 이상하다 했더니 안경을 안 갖고 왔어요. 뽀로로가 안경이 없으면 이상하죠. 네, 제가 지금 안경이 없어갖고 이상합니다. 잊어버렸어? 차 사고가 나갖고 지금 안경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차가 사고가 났어? 네네네. 네. 그러니까 차를 큰 차를 타고 다녀 나갔죠. 네. 큰 차. 죄송합니다. 큰 차에 갔고요. 네. 일단 뭐 수백 명이 같이 타고 다니는 그런 큰 차를 타고 다니죠. 조그만 저 혼자 타고 다니는 거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나. 다치지는 않고요. 예, 다치지는 않았는데 예, 사고가 났네요. 그 운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운전할 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운전하시면서 딴 거 하면 안 되죠. 스마트폰 보고 이런 거는 불법으로요. 국법이 지엄한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2020포인트 거의 다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사상이래요. 연중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연중 최고가하고 종목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막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는 형태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뭐 한번 올라갔다 하면 막 7, 8%씩 뭐 한 달 내내 내린 거를 한 번에 뭐 회복한다? 뭐 두 달 내내 박스권에 있던 쪽을 뭐 한 번에 회복한다? 뭐 이런 형태에 대한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 뭐 FOMC 결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쪽이 좀 빠르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강력한 시그널에 대한 쪽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쪽이 빠르지 않겠다. 버냉키가 퇴임한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강연회라든가 아니면은 뭐 점심 식사와의 자리에서 뭐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다녔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은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오늘 뭐 국내 시장에서 산업재 섹터가 올라가는 것도 어제 FOMC 회의 의사록 공개 이후 나타나는 좀 특징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에서 말이죠. 어저께 하루 시장 한 이틀 정도 멈칫했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외국인은 변함없이 들어와야 하고 있고 오늘도 벌써 1,900억이니까 이런 움직임 보면 좀까지 하면 3천억 정도 충분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신은 또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투신도 좀 매도가 좀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이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2,000포인트 넘어서 2,020포인트 됐는데 오늘 투신이 이런 많이 팔지 않는 것 자체 있잖아요. 네.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프로그램 매매도 섞여 들어가 있고 있지만 항상 그냥 녹아져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분명히 어느 정도 의미는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오늘 3일 만에 지금 순매도 보이고 있고요. 투시는 지금 7일인가요? 만약 7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는 것 정도가 일단은 시장의 특징적인 점이 되겠습니다. 업종이라든가 종목별로 특징적인 섹터나 종목 있으면 그거 우리 하나씩 꼼꼼하게 체크하고 넘어가 보세요. 일단 업종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조선주, 그 다음에 철강, 그리고 이제 화학주가 이렇게 반등을 좀 세게 해주고 있다라는 게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겠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언제나 그렇듯 롯데케미칼이 반등 나올 때 가장 탄력적인 형태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부에서는 뭐 펀드 매니저들이 뭐 화학 업종에 대한 주식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화학 업종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봤고 그 주식에 대한 정리를 끝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좀 또 쉽게 반등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 악성 안 좋게 보는 쪽은 일단 매물이 다 정리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또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토크 배틀 시간 때도 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만은 싫은데 저는 화학주 반등에 대한 전 싫은데. 그럼 지금 얘기해 주시죠. 화학주 반등에 대한 쪽 과연 이것이 추세적인 모습이냐 아니면 단기 반등에 대한 쪽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펀더멘탈로 뒷받침이 안 되는 거죠. 네네. 한마디로 뒷받침이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지금 미리 아까 좀 농담으로 했는데, 조금 이따 얘기해도 되는데요. 네네. 정유학, 석유학 전체적인 거를 다, 같이 좀 잠깐 말씀드릴지 모르겠네요. 오늘 또 시간 배분 좀 잘해야 되는데요. 정유회사 전체적으로 4개 회사 있잖아요. 상장, 비상장 다 합해갖고요. 현대 거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에서 80% 정도 떨어졌어요. 네. 근데 문제는 석유화학 업계 내에서도 그렇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전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업종 애널리스트라는데요. 작년 4분기, 올해 1월 초, 1분기 내내 그랬는데요. 석유화학 쪽이 1분기가 바닥이라 그랬어요. 네. 수익이 바닥을 떠나서 전체적인 제품들 있잖아요. 이승환 대표. 네네. 우리가 참 어저께 만나는 사람이 화학정공학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강한데 이승환 대표가 약한 게 있어요. 네네. 본인이 공대생인데
딱 약한 게 화학공업이지 안 된다 그랬죠. 네, 화학을 싫어했죠. 쓰겠다 그랬잖아요. 네, 네. 우리 어저께 우리 같이 만났던 친구가 화공과 나왔다 그랬잖아. 맞아. 화공과 출신. 맞아. 화공과. 근데요, 잘 보세요. 대표적인 제품 우리 부타디엔 이런 거, 뭐 타이어 이런 거 할 때 부타디엔 많이 나오고요. PX랑 파라자일렌. 네. 이거 대표적인 거 맞죠? 네네, 맞습니다. 이 두 개 제품 가격 한번 불러드릴까요? 깜짝 놀랍니다. 부타디엔이요. 2012년에 평균이 연간 2,448달러. 정확하게요. 작년에는 이게 훅 떨어졌어요. 1,500달러. 예? 그래서 이게 1분기 때 이제 바닥이라고 했어요. 네. 지금 오늘 5월 현재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계속 하락 추세요. 1,248달러. 예? 2분기에 회복된다는데 거짓말이었어요. 파라자일렌 있죠? 파라자일렌. PX요. 네. 2012년에 톤당 1,600달러, 1,500달러. 지금 현재 1,168달러. 이렇게 약세가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오늘 지금 올라가는 건 이제 HSBC PMI가 생각보다 조금 좋게 나왔잖아요. 네. 이거 0.1%포인트 지난달에 떨어지다 그랬는데 오히려 올랐잖아요. 네네. 5개월 만에 최고 났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 10시 20분 방송하고 나왔거든요. 네. 원고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좋게 나왔잖아요. 네. 저는 30분 만에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오늘요.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새끼들이 거짓말쟁이야. 네. 전 세계 블룸버그 이런 친구들이 다 거짓말쟁이야. 네. 완전 사기를 쳤어. 근데 여튼 오르잖아요, 오늘요. 네네. 근데 문제는 여하튼 어찌되었건 간에 중국 이런 것들이 경기 회복 지연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요인은 사실 여태까지 말한 건 다 거짓말이고요. 진짜는 뭐냐면 미국의 석유화학 제품이 부밍하고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셰일가스, 그리고 LNG, 그리고 자기네 이제 오일 생산한 이런 등등등 해갖고요. 미국은 지금 부밍입니다. 석유화학 업종. 그래서 뜨는 지역이 있다 그랬죠? 네. 기억나세요? 텍사스. 마스다 텍사스. 네. 텍사스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그래서 텍사스 뭐 이런 거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펀더멘털이 좋지 않다. 그럼 오늘 오르는 거 뭐 있어요? 롯데케미칼 오르고 네. 대표주니까 오르는 것이고요. 조선주 오르고요. 네. 또 하나 개별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뜬금없지만 어제 오늘 반대하는 게 CJ CGV예요. 이게 전혀 상관없는 건데요. 제가 딱 말씀드린 건 낙폭과대주다. 낙폭과대주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격 흐름을 한번 한번 표로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부타디엔 스프레드, 부타디엔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이때가 지금 보게 되면은 그 13년 7월, 1월 1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12년 이래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파라자일렌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바닥권 수준에 내려와 있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어제자 데이터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MEG, 이게 보통 우리가 롯데케미칼이 이제 MEG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타디엔 하면은 금호석유를 얘기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파라자일렌은 뭐 지금 뭐 대체적으로 뭐 다 파라자일렌 생산을 합니다만은 파라자일렌 쪽은 또 SK 이노베이션 쪽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MEG 같은 경우도 지금 스프레드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쭉 보면은 그 스프레드가 증가하는 게 뭐 나프타, 그다음에 에틸렌 스프레드만 좀 올라가고 있지. 나머지는 뭐 지금 화학 제품 가격에 대한 쪽이 계속 좋지 않은 형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화학 제품에 대한 쪽, 그러니까 1분기,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건 이거겠죠. 2분기가 개선은 된다. 다만 이렇게 그게 큰 폭에 대한 개선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아마 컨센서스가 아닐까. 1분기가 바닥권이라는 데는 아마 대부분 다들 동의하지 않나. 그건 난 동의 못해. 왜냐면은 가격이 더 치고 내려가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면, 뭐 나쁘진 않아 보인다. 저는 제가 몰라요. 저는 네네. 솔직히 말을 했지만, 네. 프로잘렌이 뭔지, 부타디엔 제가 알아요. 네네. 부타디엔은 타이어 얘기할 때마다 들었기 그쵸, 때문에 타이어 알지만, 얘기할 때. 이게 좀 어려운 게요. 네. 화공가 근처도 제가 안 가봤고, 데다가, 이게 마트에 안 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네, 마트요? 마트에서 안 팔잖아. 아, 그쵸. 어떻게 알아? 마트에서 파라자일렌. 대한민국 주식 투자하신 분의 0.1%도 몰라요, 이거. 맞습니다. 저도 솔직히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지금 석유화학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 석유화학 관련 엔지니어링 회사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업계에서 4위, 5위 정도 합니다. 네. 뭐 잘할 때 3위까지 했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한 3년 전에 3대 메이저에 한 번 들어간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대부분은 못 들어가요. 미국 회사들이랑 영국 회사들이 이걸 하고 있거든요. 석유화학 엔지니어링 말씀드립니다. 엔지니어링 회사들이요. 그 회사는 지금 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텍사스에 이런 데 막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오시아도 들어가고 막 관련돼서 석유화학 갖다 붙으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공급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석유 업종은 저는 기본적으로 썰렁하다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랑 상관없이 오르잖아요. 네. 왜 올라갔냐? 저는 뭐 낙폭과대 때문에 올라간다. 그게 제일 편하다. 낙폭과대 때문에, 낙폭과대, 일단 기본적으로 뭐 낙폭과대 반등에 대한 쪽은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까지 하고요. 너무 또 진도가 나면 너무 너무 뒤쳐지고 있는데. 또 딴 거. 조선주 오르죠? 조선주 또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그 선거 앞두고 나서 모멘텀에 대한 쪽, 이게 또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조선철강화학 자체는 뭐 같이 지금 반등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보셔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 뭐 코스맥스 뭐 화장품 관련주들 여전히 강세에 대한 쪽 지속이 되고 있고요. 어느 거요? 그 코스맥스를 중심으로 하는 화장품 관련주들, 뭐 ACT, 아모레퍼시픽 이런 쪽들이 뭐 강세에 대한 쪽이 뭐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니까 오히려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그 우리가 체감 지수는 좀 훨씬 더 많이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정이 될 때 오히려 체감 지수가 개선이 되는 이런 모습이 좀 시장에서 펼쳐진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들어올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 맞죠. 삼성전자 올라가면 코스닥이 안 되니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개별적인 거 좀 말씀드릴까요? 네. 개별적인 거. 약간 썰렁한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썰렁하기보다는 이제 분위기 좀 맞지 않는 거. 뭐 크게 봐서 지금 그런 거가. NH 엔터 올라가요? 이런 것도 뭐야? 낙폭과대다. 낙폭과대. 다 낙폭과대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요. 네. 다 낙폭과대요. 좀 살아났던 거는요. 많이 오늘 좀 상승폭이 컸다면 대부분이 낙폭과대 아닌가 싶어요. 좀 조정이 컸다는 거 있어 보이고요. 또 개별적인 주식도 한번 몇 개 들어갑니다. 호라홀딩스 오늘 좀 어제 이어서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저께 갑자기 급락했었거든요. 단기 반등이네요. 그렇죠. 이거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뭐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레포트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어찌됐건 코라홀딩스 오늘 좀 반등하는 주식이 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양해 구하면 저는 그냥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거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혹시 100%짜리 들어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저는 우리 방송 진행하는 쪽에서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추천이나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니까요. 그런 게 좀 있다는 정도니까 오늘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잘 나갔던 것들이 약한 것이 원익 IPS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워낙 또 갔잖아요. 잘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서 많이 떨어진 거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거 보고 있고요.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주식은 두 개 있어요. 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이요. 네. 저도 이제 동시효과 위주로, 그 전에, 언제부터 제가 제일 일을 핵심적으로 하는 사람인데요. 딱 두 개였어요. 딱 두 개. 딱 두 개. 그게 SK하이닉스랑 LG노텍입니다. LG노텍. 근데 두 개 주식 모두요. 특징이 있어요. 잘 나가고 있는 주식이에요. 흐름이 살아있는 주식인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제 판단입니다. LG노텍 우리가 여러 번 화면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다시 찾기는 쉽지 않죠? 네. LG노텍 그 사진이요. LG노텍은 쓰임새가 많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쓰임새가 많다. 뭐예요? 자동차가 예전에는 카메라가 왜 필요했겠습니까? 요즘은 다 본다. 네. 다 본다. 그게 요즘 돈 못 번다고 이성훈 대표가 얘기한 거 어떻게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오던데요. 하여튼 다 본다 해서 이제는 완전히 차선 이탈이는 거, 그런 감지하는 거 있잖아요. 각종 센서 감지하고 요즘은 앞에만 카메라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카메라. 요즘 보면 제가 홈쇼핑에서 보더라도 전 차가 없지만 보잖아요. 그럼 풀 HD를 거 강조하잖아요. 비싼 걸 카메라 낀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그 차선 이탈하는 거. 그리고 밤에도 잘 보이게 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카메라가 장착될 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LG노텍은 딱 자동차에 카메라가 많이 달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핸드폰, 이거 예전에 핸드폰 하나였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쓰임새가 많아진다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SK하이닉스는 나중에 또 얘기해야 되겠지만 저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작년 3월 이후 제가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작년 3월에 딴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다시 2년 동안에 외국생활청산하고 머니투데이 복귀했던 시기인데요. 그때부터 그날부터 얘기했던 주식입니다. SK하이닉스는 하여튼 장기 매수, 머스트헤브 주식이라는 생각을 저는 여전히 갖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딱 또 하나만 보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문인터넷이 뭐가 됐건 간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정보를. 네네. 저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글 글래스 우리 보여드렸지만, 그게 몇 기가인지 아세요? 16기가가 들어있습니다. 16기가. 근데 보세요. 그것도, 16기가, 와, 대단하다 그래도요. 그잖아요. 네. 대단하다 그래도. 조금 좀 시력 나오고 그러면, 야, 이거,
조금 지나면 이제 64기가, 128기가.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거기도 1테라가 들었지. 아무도 몰라. 그잖아요. 네네. 언젠가는 뭐 안 될지도 모르지만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 시대의 핵심 중에 핵심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게 뭐 섹시하게 10만원 이런 것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쓰임새가 많아진다. 두 개 다. 그래서 이 두 주식은 저는 쓰임새를 보고 있습니다. 쓰임새. 화두는 쓰임새다. 그 SK 하이닉스에 대한 원동력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이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 차트.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이제 지수화 시켜서 이제 DXI 지수인데. 이건 뭐야? 사상 최고가를 지금 이게 뭐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못 들었어요, DXI 지수죠. 저 현물. 디램 익스체인지 인덱스 해갖고. 현물이잖아, 현물. 예, 대만 그 반도체 거래 지금 업체에서 만드는 이제 지표입니다. 근데 이 DXI 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물 가격이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빠졌을 때 땡큐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이 비수기 때 이 정도밖에 가격이 안 빠지면은 성수기 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SK 하이닉스 보게 되면은 이제 그때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이제 2월 말 3월 초 그때였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3월 중순인가 때 미국 네네. 새끼 한 명 또 해지를 했잖아. 네네. 그때 이제 매도 의견 냈다는 마찬가지잖아. 매도 의견을 냈었는데 반도체 가격은 외국이니까 함부로 욕해도 돼. 네, 반도체 가격이 계속 개 XX하게. 네, 올라간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있고 또 SK 하이닉스도 낸드 플래시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방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이 얘기들을 물어보셨죠. 크롬북 물으셨지 않습니까? 크롬북의 특징이 뭐죠? 하드디스크가 없다라는 얘기죠. SSD 16기가. 예, 16기가를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이 삼성전자도 하드디스크 사업부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SSD가. 왜 팔아먹었어, 그거? 돈 안 되니까요. 아, 그래? 네, 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팔아먹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이제 SSD 사업에 좀 더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디램 위주, 그러니까 특히 이제 모바일 디램 위주에 대한 시장 견인이었다면은 아마 내년부터는 또 SSD 쪽 낸드 플래시도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쪽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SK 하이닉스도 낸드 플래시 쪽에 대한 투자를 지금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또 SSD 라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오늘 오전에 전해졌었습니다. 제가 말씀 딴 얘기 잠깐 하고 있을 테니까 혹시 우리 딱TV에서 LG노트 그때 사진 그림 있잖아요. LG노트 그거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신 것 같고요. 그 밖에 오늘 이제 그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이요. 몇 가지 확인드리면 오늘 저런 그 엔터 주식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딱 100%짜리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주식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가 알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김수현이 있잖아요. 김수현이. 네네. 김수현이 소속사. 네. 근데 저는 사실 오늘 김수현이 때문에 제가 보려는 게 아니라요. 김수현이보다 제가 모르겠어요. 연기에 대해서는 김수현이 그런데 하여튼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민호 있죠. 이민호. 어저께 교촌치킨 가서 먹었죠. 근데 그 이민호 교촌치킨 있잖아. 모델이 이민호입니다. 이민호가 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야. 오늘 아침에 찾아봤다니까 이민호 네. 소속사를. 네네. 근데 또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이민호가요. 김수현을 누르고요. 김수현 쪽에서 화낼지 모르겠지만은요. 웨이보 있잖아요. 웨이보. 네. 2천만 명을 달성했네요. 팔로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이민호가요. 요번에 6월 15일 날인가 북경에 간대요. 이것도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 네네. 제가 또 거기 또 그 팬들한테 들었어요. 네. 근데 중국에서 무슨 체육관인가 운동장에서 팬 미팅을 한다네요. 엄청난 인파가 몰릴 거라 그래서 그 안에서는 있잖아요. 네. 김수현 이때보다 더 많이 몰려된다는 게 또 나름 경제인가 봐요. 그래서 쫙 열심히 찾아봤더니 제가 알기엔 비상장이야. 근데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 중국에서의 관점은 여전히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그 김수현이 소속 회사 있잖아요. 네. 뭐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100%짜라서 그런데 하여튼 그게 누구가 됐건 간에 하여튼 앞으로 음원 시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여전히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다 얘기를 갖고 있고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듣보잡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펜엔터테인먼트. 그 누구야 소속사가? 4개 그때 이거는 그 관점이 아니었고 중국에서 이제 4개가 이제 지금 딜이 되고 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드라마가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가 드라마 하나로 봉신연이 하나로 쭉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펜 엔터테인먼트는 현지 제작과 관련돼서 4개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 펜 엔터테인먼트가 뭐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하는 그 소속사에 연예인이 있어, 그렇죠. 예? 소속사 연예인이 있어? 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 갖고도 그렇게 올라갔는데 4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데도 좀 대단한. 화면 잡았으면 화면 하나 보여줘. 아까 어떤 분이 이노텍? LG 이노텍 그 자리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화면만 보여주면 아실 거예요. 화면 잠깐 보시게 되면은 카메라가 지금은 이제 그 후방 카메라하고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그 블랙박스 5년 전에 없었지 뭐.
하나도 없었지. 근데 이제 그 운전자 동작 인식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운전자가 이렇게 꾸벅꾸벅 졸거나 운전자의 이제 그 동공을 추적을 해서 그러니까 자기 운전할 때 스마트폰 보면 삐삐 울려야 되는 거지 그게. 그렇죠. 그거를 만드는 데가 어디냐면 또 미동전자 통신. 그게 이제 수지의 유드라이브가 그걸 하고 있고요. 전 수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광동지약 그 비타 500 마시고 있고요. 근데 아까 화면 보여주면 네. 아까 말씀드린 거 쓰임새가 많다. 그래서 지금 전방 인식 카메라에 대한 쪽도 있고요. 측방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어제 그 얘기 하셨잖아요. 무슨 얘기 하셨죠? 미국에서 지금 그 우리가 볼 때 숄더 체크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숄더 체크하면 왜냐면 숄더 체크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좀 사각지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숄더 체크하면 면허 떨어져 운전시험 숄더 체크가 이제 필요 없다. 이 측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면은 이제 숄더 체크가 필요 없는 그런 이제 자동차가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우리가 또 흥분해 갖고요. 딴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베스트 전문가 코너 바로 네. 먼저 좀 갔다가 나중에 시간 봐가면서 레포트 코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전문가 코너입니다. 제일 핫한 전문가분이 이틀 연속으로 나오셨어요. 네. 지난주에 나오셨고요.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틀 동안 성은리에 공개 방송을 맞추시고요. 네네. 아시아 순회 공연 끝나고 오늘 다시 여기도 다시 입상하셨어요. 네. 저희 채널카의 방송에 모셨습니다. 공인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틀 동안 바쁘셨죠? 예, 좀 바빴습니다. 월요일. 이번에도 말씀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지금 시간대가 네. 저희 점심시간이 12시까지예요. 여기가 12시에서 12시 50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바쁜 시간에 네. 제가 막당 하다 보면은. 잊어버리셨죠? 자꾸 잊어버리는데, 이거 빚을 어떻게 자꾸 져가지고 큰일이네요. 송학윤 전문가 있죠? 예. 그 친구가요. 인간 댐댐이가 돼요. 이거 큰일 났네. 왜냐. 진짜요. 네. 인간 댐댐이 21세기에 그런 친구 본 적이나 있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농담으로 저희는 했잖아요. 네. 밥도 안 다녀했더니요. 어저께 끝나니까 갑자기 저한테 찾아왔어요. 오늘 점심 먹자고. 오늘 드렸어요? 네. 그럼. 그런 분도 있습니다. 네. 대단한 분이야, 대단한 분. 근데 그 친구가요. 엊그저께, 우리가 또 점심 먹은 값은 또 해야 되잖아. 잠깐만요. 이 친구가요. 엊그저께 갑자기요. 이상한 주식을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또 이제 급등까지 했네. 아니요, 한 주식도 아니고. 아니고. 바닥권 있는 주식.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 자기 회원들한테 얘기를 안 한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게 지금이 아니라, 하반기 좀 봐야 될 주식, 제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을 얘기했는데, 저는 말이 이제 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넣기만 했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직접 진짜 여기 넣었다고. 전 솔직히 이틀 동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주식인데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지금. 저따위 주식이 왜 얘기하느냐는데, 그게 두산 엔진. 두산 엔진? 네, 적자 회사 아니야, 그거? 네네. 적자 회사죠. 혹시 100% 아니야, 그런 거? 두산 엔진은 100%가 아니었던 걸로. 하여튼. 두산그룹. 네. 그래서 하여튼, 충분히 우리 밥값을 한 걸로. 밥값을 한 걸로 하겠고요.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한 날 잡으시죠. 종목이요? 그래, 나 종목이 하나 가야지, 이게 좀, 여기서 빚을 좀 한번 풀 건데. 농담이고요. 전문가님, 농담이고요. 월요일 빼고는 다 괜찮습니다. 우리 이 대표? 없어지면 애들이요. 없어지면 애들이요. 이게 보람이 잡니다. 지난번에 약속해 주신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바쁘시니까요. 새로운 손님, 회원님들을 또 많이 또 오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2020포인트까지 좀 얼추 2010, 20 어제도 와 있고, 최고치인데요. 크게 들어서 지금 오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도 보고, 지금 기존 분들도 계시는데요. 기존에 오신 분 빼놓고 새로 오신 분들 입장에서 시장을 어떻게 좀 설명해 계신지 그 얘기부터 먼저 잠깐 좀 하고 넘어가요. 그렇죠. 네네. 지금 시장이 지금 2,000포인트 또 조정받고 또 이제 다시 재상승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변수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부동산 버블이 이제 터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한번 체크해보고, 유럽, 그 다음에 일본까지 시간 되면 체크를 해서, 요 주요 변수들을 체크하면은 거기서 이제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경우는 뭐 지금 글로벌 경제가 계속 회복되고 있고 회복되는 조짐이고 물론 지금 약간 걸림돌은 있습니다. 장애물은 있는데 일단 있는데 회복 국면이 진행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완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글로벌 증시가 좋아지면은 어차피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그래서 무역 수지 흑자는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는 국면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자금이 우리나라에 계속 들어오면서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고 이런 네. 부분들은 워낙 강세 기조가 계속 좀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정부에서 감시는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하면서 달러당 120원이 깨지면은 그때는 이제 총알을 비축했다가 이제 개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조는 워낙 강세 기조가 유지된다. 네. 요거는 아주 중요한 우리 국내적인 지금 변수로서 우리가 체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잠깐만요. 그럼 네. 일단 그 가장 큰 줄 중에 하나 우리 오늘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써두셔야 되겠고요. 이성훈 대표도 네. 받아 적으세요. 네네. 큰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 우리 선생님 그렇죠. 전면 생각하시면 메가 트렌드잖아요. 일단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파악하시고 예. 이것저것 뉴스 보시고 하시면서 메가 트렌드인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일단 원화 강세. 네, 그렇죠. 원화 강세 기조가 유지된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제 부동산 버블이 이게 붕괴되느냐. 그래서 뭐 일부 공매도 헤지펀드 쪽에서는 조만간 폭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또 뭐 세계 중국의 대도시들 집값이 하락 조짐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큰 변수인데 중국이 이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에서 16% 정도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네. 부동산이 만약에 이게 붕괴가 된다든지 이러면은 아주 좀 중국의 경제에 큰 이제 부담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은 현실적인 걸림돌이 된다. 이 점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러나 이제 중국이 아직 뭐 이렇게 자본시장 뭐 개방이나 아니면 중앙 집권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네. 중국 정부가 아무래도 중심을 잡고 얘네들이 이제 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하고 인민은행 쪽에서 그걸 좌시하지 않고 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부동산 대책, 경기 회복 대책 또 증시 쪽에서도 뭐 상장회사 외국인 지분을 또 뭐 확대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요 기반을 확충해 가지고 또 받쳐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때는 결국 중국도 지금 현실적 여건은 안 좋지만은 네. 그 정부의 역할이나 이런 경기 부양에 대한 또 이런 기대감 이런 네. 것들이 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앨런 의장을 비롯해서 지금 정책 담당자들이 미국 경기 회복을 계속 끌고 가면서 저금리 기조와 이 지금 시장에 충격을 안 주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오늘도 어제도 FOMC 그 회의록이 공개된 것도 좀 이렇게 환경 친화적으로 이렇게 네네, 나왔고 네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셰일가스 혁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조업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경쟁력이 생기니까 미국으로 이제 중국에 있던 기업이 유턴에 들어오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그래서 미국의 글로벌 경제의 그를 끌고 가는 그런 엔진 역할은 계속 좀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뭐 거기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지금 유럽이 좀 이제 경기 회복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미국 그 드라기 총재도 경기 부양책을 또 쓸 수 있다 이런 좀 강력한 또 발언을 하고 있는 부분들. 네.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에 뭐 걸림돌은 좀 있지만은 네. 그러나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럼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에서 같이 또 동반해서 잘 갈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좀 예를 들어 매크로 지난번에 약속해 주신 대로 약간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메가 트렌드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환율에 대한 원화 강세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그게 걱정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제 회복 특히 제조업이 다시 컴백홈하는 거 네네 그렇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끌고 나가는 전체적인 환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좀자 지금 뭐랄까 좀 좁혀서요. 네. 워낙 또 전문가님이 또 강점 있잖아요. 네. 그럼 업종이나 산업 이런 섹터별로 새로운 우리 여러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콘텐츠 CJN에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처럼 말씀해 주셨고요. 어떤 사물 인터넷에서의 어떤 그런 각종 그 통신에 고는 요기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특히 요즘 또 요번에 엊그저께 공개 방송 하셨지만 네. 혹시 못 드신 분 여기 꽤 계시잖아요. 예. 특히 요즘 강조해 쓰는 메가 트렌드에 집중할 것 어떤가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큰 트렌드 중에서 우리가 계속 좀 모니터링하고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은 말씀하신 그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모니터링하면서 네. 종목들을 좀 계속 압축을 해나가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뭐 글로벌 물류 시장도 계속 지금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면서 택배라든지 물류 산업은 계속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선 이제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서는 큰 종목으로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KT 같은 종목. KT. 네. 그래서 지금 황창규 회장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그 초고속 인터넷 기가 인터넷에 초고속 인터넷을 구축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아주 기초 기반을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의 하나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통신 중립 망 중립성 문제 네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립성이 좀 수정되는 이런 개선되는 것을 맞죠 요즘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통신주가 사물 인터넷의 어떤 큰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거기에서 또 지금 KT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에서 미래의 그 좋은 프로젝트를 또 가지고 진행하는 걸 볼 때는 그 구조 조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조직에서 군사를 좀 빼내고 네네.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KT를 우리가 계속 좀 사물 인터넷의 중심주로서 또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물 인터넷이 이제 기기들이 연결되려면 이제 센서나 네트워크가 이제 활발하게 또 조성돼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말씀드렸던 TLI 같은 종목. 그러니까요. 네네. 네.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서 세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택배 물류 쪽은 계속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CJ 대한통운 같은 그렇죠. 경우, 예, 우리나라 제3자 물류가 취약한데 이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계속 성장성이 기대되고 또 정부 정책과 좀 맞아 떨어지고, 그래서 CJ 대한통운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만 문제와 관련해서. 아유, 비만 문제 이거. 아유, 이거 끌렸네. 어떻게 전혀 관련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요? 네. 짜증납니다, 지금. 여기는 양반인데요. 저희 방송 PD한테 맨날 혼나요. 오늘 좀 부하게 나오십니다. 그래요, 저한테. 자식들 이것들은. 근데 뭐라고, 제가 하소연을 못해요. 뭐라 그러면요. 네. 바로 그냥 만나자 그러고요. 네. 바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그래요. 그러시구나. 네. 표준이신 건데 왜 PD들이 조금 저기네요, 좀. 이상한 PD인가 봐. 이상하긴 이상해요. 우리 키움 아니고 딴 데죠? 모니터링 방송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세계적으로 웰리스 산업, 웰빙하고 피트니스가 결합된 이런 산업이 앞으로 성장 산업이 되고 또 US 케어가 이제 원격 진료로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비만이 뭐 설탕이 주범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의사협회에서는 비만을 이제 질병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할 정도로 이제 계속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그 체성분 분석기에서 글로벌 1위를 하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이오스페이스. 네. 예, 바이오스페이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 이거 엄청 올랐는데요, 선생님. 예, 그게 처음에 말씀해 주시고 나서도 엄청 오른 거죠. 예,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큰 메가 트렌드가 살아 숨쉬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을 더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 IT하고 이제 그 제조업하고 이쪽하고의 이제 그 융복합 산업 이런 부분과 앞으로 이제 또 날씨가 더워지니까 그 전력 부족 사태 얘기가 컨버전. 컨버전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력 부족 사태 얘기 나오면 또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하고 또 뭐 LED 조명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좀 수익 모델이 되는 성장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가 하나 있죠. 지금 주가가 좀 쉬고 있는데. 뭐죠? 예, 바로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ICT. 그 종목 느낌 있죠. 예. 계속 좀 지금
좀 조정받고 있는데 1차 상승 후에 좀 시간 조정, 가격 조정을 좀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하락 파동이 마무리돼 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앞으로의 그 성장성이나 큰 메가 트렌드 안에서 좀 우리가 압축해 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엄청 달렸어요. 네네. 근데 볼까요? 잠깐 말 좀 하지 마세요. 네네. 내가 지금 흥분했어, 지금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딴 건 다 들었었는데 기억 못했던 거. 제 반성문 쓰겠습니다, 전문가님. 바이오스페이스는 네네. 제가 지금 기억나는데 제가 잊고 살았었어요. 네. 이건 제가 잘못했고요. 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약간 제가 발을 담궈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네. 말씀하신 거 하여튼 그 메가 트렌드 중에 제3자물을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CJ 대한통운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저는요, CJ 대한통운 물론 좋은 회사고요. 저는 현대글로비스가 그중에 하나고. 그렇죠. 왜냐면 현대글로비스가 우리 하반기에 한국가스공사가 그 장기 운송 계약을 맺어요. 발주하거든요. 근데 아직 지금 딴 데 해운사들은 아직 그런 게 잘 안 되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가 될 거라는 얘기가 업계에서는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장기 운송, 미국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제3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는 지금 그 대주 지분 구조로 봤을 때는 이자 물류다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3자 물류를 그 전문 물류 업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구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운송을 해가지고 보관까지 하면은 이제 3자 물류가 되고 운송해서 끝나면 그러니까 대한항공으로 운송해서 이제 넘겨주면 이게 이제 2자 물류가 되는. 제 거는 2자 물류네 아까 거는. 그런데 이제 가스에서 미국에서 갔다가 가스공사 갖다 주는 거니까.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3자 물류도 보관까지 하고 글로비스가 그리고 이제 또 그 북극 항로까지 시범 상업운행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또 대주주 지분율을 이렇게 보면은 그 정몽구 회장의 그 마다들이 또 제일 지금 지분이 대주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볼 때는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맞는 거죠? 네, 그렇죠. 저 인정받았어. 하나 더 많이 하면요. 사실 요 주식을 제가 잠시 후에 시간 되면 두 남자 레포트 보러 보겠는데 그 아까 에너지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전력 이런 건데. 신재에너지. 주가 좀 재미없는 건데 아주 흥미로운 게 하나 튀어나왔어요. 제가 2월달, 1, 2월달 관심이 있었는데 한번 두 번인가 얘기했는데 주가 흘러내렸어요. 그냥 슬라이딩 쭉 스키타가 갖고 나왔거든요. GNC 에너지. GNC 에너지. 이게 저기 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하고 있어요. 2개 하고 있고 하나 더 하거든요. 정부 정책이 딱 그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전 레포트가 없으니 얘기 못 하잖아요. 잘 모르니까 안 가봤는데 신영증권에서는 레포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11,000원, 2,000원이거든요. 8% 올랐는데요. 감히 목표 주가 이 친구가 18,500원.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지금. 신영증권의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찾을 수가. 나중에 좀. 한번.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이걸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한전 중심의 전력망 시스템을 조금 이제 분산 발전식으로 이렇게 이제 전환하는 트렌드로 앞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 나타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게 부각될 수 있는 거죠. 그 기업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러한 GNC 에너지라든지 그 같은 이제 분산 발전, 전력망 독립해서 가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갈 때는 GNC 에너지 같은 종목, 포스코 ICT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또 조만간 올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다 됐네요. 하나만 더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전문가님은 이제 계속 많이 하시는 장주에 쓰는 게지만 직장인분들이 또 워낙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문자로 많이 하시는데 저희 방송은 여기 지금 1,500분, 1,406분 계시는데요. 저희 방송이 팟캐스트로서 하루에 5,000분 정도 못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우리 직장인분들이나 좀 장기 투자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회원 가입하시면 제일 좋고 그래서 우선 잦은 매매를 저는 이제 큰 트렌드를 보고서 이제 추세적인 매매 이런 시세의 연속성 있는 종목을 주로 압축 발굴하려고 하고 그런 종목을 발굴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문자로 주로 이제 해서 매매 기간도 좀 길고 그러니까 자주 매매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이나 이런 1박 2일 매매는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직장인 같은 분들은 특히 매매를 자주 하실 수는 없으니까 시세 연속성 있는 그런 트렌드가 살아있는 좋은 종목을 압축 발굴해서 그러니까 너무
기술적인 지표에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런 종목을 발굴해서 큰 줄기를 잡고 뿌리를 찾아서 이렇게 하시면은 성공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직장분들은 좋은 게 주식 투자는 인내의 열매다. 오래 기다려주는 사람에 대한 보상이 주식 투자로 얻는 수익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와, 저것도 뭐 대박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편안하게 매매하시고 또 키움에 오시면은 또 분들을 위한 이런 코너가 있으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동참하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제가 혹시 팟캐스트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약간 도움 말씀드리면 우리 공인표 전문가께서는 정말 메가 트렌드를 정말 잘 잡으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인내 성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게 저 같은 사람은요. 맞히는 것도 있지만은요. 네. 떨어진 게 또 엄청 많아요. 그래갖고 인내가 아니라 저는 평생 욕을 먹어요. 잘못하면은. 근데 그만큼 메가 트렌드 워낙 잘 보시니까요. 올해 저희가 방송 계속해서 꾸준히 같으면은 이런 거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많잖아요. 물론 10개 하면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수익은 먹을 때 많이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혼자 하신 분들, 특히 직장인분들 이걸 계속 못 보시잖아요, 또. 여러분들에서 대신 이렇게 모으는 것 대신 해주시니까. 주말에 넣을 때 좀, 강의하는 것도 좀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아, 주말에요? 네. 주말에는. 보통 평일 날짜. 그렇죠. 네. 뭐, 필요하면 합니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번에 또. 요번 달에 이제 2번 지나갔죠? 그렇죠. 제가 딱 보아하니, 메가트렌드를 잡으셨기 때문에, 다음 달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두남전 F2 바라보기를 아까 띄워놓고 것 같잖아요. 네. GNC 에너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지금 GNC 에너지인데요. 신영증권의 밸류 인사이드라는 팀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 제목인데 오늘 이것뿐만 아니라 5개, 6개가 같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에는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딱 눈에 띄었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주가가 11,050원이거든요. 11,050원. 어저께인가 그저께 나왔는데요. 목표 주가가 18,500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보면 비상용 발전기 이런 거 하면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 잘 모릅니다, 이게서요. 근데 2월 달에 한번 들은 적은 있어요. 네. 우리가 GNC 에너지 들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거하고 저거 했는데 이게 이제 바이오 발전 있잖아요. 네. 재생에너지 발전은 이제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제목 한번 화면 좀 잡아주세요. 이 대표께서요. 이게 보면 비상 발전기 구매 및 시공, 친환경 발전 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보면은요. 그래서 GNC는 매출의 95% 이상이 비상 발전기 사업인데요. 이것만 갖고 좀 약하잖아요. 이것만 약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에너지원 확대 정책의 지속적 수혜가 예상된다. 얘기하는 것이고요. IDC 투자 급장으로, IDC란 건 더 잘 알겠지만 이제 데이터를 보관하는 거잖아요. 광대한 데이터, 네이버의 IDC 센터, 다음이다 이런 것 등등이요. 그런 것에 따른 비상 발전기 부분 역시 고성장하고 있는 데다가 에너지원 확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미 2개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발전소를 갖고 있는데요. 하반기 하나를 더 들어가는데 거기에 정부의 각종 지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4페이지 정도 한번 봐주실래요? 4페이지, 5페이지. 네. 거기 보시면요. 그래프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프가요. 네, 다음 페이지. 그거요. 여기 보시면요. 정부의 제1차 에너지 기준 신재생 에너지 비중 목표가 나오잖아요. 이게 보면 지금은 2-3% 밖에 안 되는 건데, 물론 아직 먼 얘기가 되겠지만, 10% 이상까지 가겠다는 게 정부의 장기적인 목표. 또 어떤 분이 이럴 수 있어요. 야, 이거 정권이 맨날 바뀌는데, 20년 후, 10년 후에 어떻게 하냐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보면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지금은. 네. 평생 석유를 뗄 수는 없잖아요. 석탄 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운 얘기가 다 들어서 저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요. 그래서 이거는 신영증권에서
이게 작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요. 레포트가 11페이지 정도짜리가 나왔습니다. 11페이지짜리가. 그리고 11,000원에 18,000원에 목표 주가 나왔는데요. 주가는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저희 방송에 하는 거 너무 계속 올라가는 것만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확률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한번 소개하자는 차원에서 봤으니까 혹시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예, 저도 잘 모르고 제가 가본 적도 없고요. 저도 잘 모르는데요. 이걸 한번 젊으신 분들이나 특히 우리 팟캐스트 들으신 분들, 좀 젊으신 분들은 이 회사를 한번 레포트가 오늘 모처럼 나왔으니까요. 네네.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가 딱 TV 사이트 올려드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좀 체크해보자라는 단점에서는 소개하는 거 한번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보겠는데요. 오늘 아주 대박 났어요. 저는 이성훈 대표 하면 생각나는 게 올해는 딱 하나입니다. 아니, 두 개가 생각나죠, 하나는요. 하나는 제가 안 좋아했던 아프리카 TV, 또 하나는 이거. 블루콤 생각나는데요. 이 처음에는 삼성증권에서 여자 한 분이 2천억 내년에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도 목표 주가가 50% 위로 했는데요. 오늘 아주 또 하나의 대박 레포트가 났습니다. 이미 주가는 3배 올랐잖아요. 네. 지금부터 또 50% 올라간다는 레포트가 나왔어요. 수정이 됐죠. 지금 그 신영은 그 삼성은 처음부터 2천억을 얘기했고 신영 같은 경우는 한 1,500억 정도를 얘기했는데 이번에 신영증권에서도 지금 한번 수정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정치를 보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2천억 이상으로 매출액에 대한 쪽을 2천억 이상으로 내년 올해요. 올해 거를 1,500억대에서 2천억으로 상향 조정시켰고요. 올해 대박인데 삼성은 내년 2천억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예.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내년 거는 2천억에서 지금 2,800억으로 상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야? 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탐방을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이런 스몰캡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탐방을 갔다 오게 되면 그러고 나서 이제 목표가 이렇게 상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IR 팀에서 이제 그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1분기가 깜짝 실적도 나오긴 나왔어요. 네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를 27,000원으로 상향을 시켜놨는데 만약에 진짜 이 예측대로 나온다라면 내년도 영업이익이 600억이니까 내년도 영업이익이 600억이면은 뭐 지배주주 그 순이익 480억 그 순이익 480억 500억 고려했을 때는 뭐 지금 주가도 뭐 비싸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앞으로서 나는 당신을 블루스원이라고 부를래요. 이름 하나 더 붙여줄게. 블루는 안 좋습니다. 대세 공대생 우리 이승원 대표님이 하려고 했는데 블루 아프리카. 블루 아프리카로? 블루 아프리카로.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블루투스 헤드셋 쪽에서에 대한 매출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거를 만드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실적 개선에 기여한 거는 샤오미의 진동 모터. 첫 번째 레포트 제목이 그거였어. 네네. 샤오미의 뭐 간택된 뭐 그런 거 있잖아. 네. 1월 달에 처음 레포트 나온 거. 그 지금 보게 되면은 블루콤이 만드는 게 그러니까 스피커를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헤드셋. 이제, 헤드셋에 들어가는 스피커. 지금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런 스피커 부품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보게 되면 리니어 모터라고 해서 지금 그 모터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 오면은 무웅하고 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모터들, 리니어 모터들에 대한 쪽들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런 모터를 어디죠? 그 샤오미에다 납품을 한다는 얘기고요. 이 블루투스 그 이어셋은 아마 헤드셋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미지가 천천히 뜨고 있는데, 블루투스 이어셋 그 많이 보신 물량들, 아니 뭐 메인에 가면 더 쉬운 게 나와 있죠. 그거 내가 얘기한 거 있잖아. 이런 것들 스피커 지금 리니어 모터 지금 여기 무웅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리니어 모터, 스피커, 그다음에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이고 있는 블루투스 헤드셋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만듭니다. 우리 여기 키움주가 PD도 그거 있다니까 그거 네, 요거요. 네. 근데 LG 거라고 써 있는데 블루콤 건지는 난 모르겠는데 그거 딱 그거를 만드는 거죠. 그거 이런 거 많이 써요. 애들 젊은 애들이요. 스피커 이런 거를 만드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비츠 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한다라는 얘기니까 또 이 비츠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블루투스 그 헤드셋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이쪽에서 만약에 이제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스트리밍 컨텐츠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이어셋 이런 쪽으로 간다라면 스마트폰 팔린 만큼은 아니더라도 뭐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그 블루투스 이어셋이 팔려 나갈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액세서리 산업이겠죠. 그러니까 액세서리 산업의 최대 수혜주가 바로 블루콤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건 이제 뭐 사물 인터넷과 관련돼서도 역시 이 관련된 쪽으로 볼 수 있어서 지금 블루콤에 대한 뭐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 말 나온 김에 네. 이거 해보자.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언론의 환경이 이렇게 돼 있죠. 언론의 환경은 스마트폰은 갤럭시 시리즈는 대박 좋은 거, 애플은 까는 거, 그죠? LG는 그냥 나오면 조금 기사 소개해주는 정도. LG G3가 그렇게 인기가 좋다며 반응들이 IT 전문가들 사이에서.
포브스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갤럭시 S5를 끌어내릴 제품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해외에서는 갤럭시 S5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번에도 HTC One이 나왔을 때 HTC One이 갤럭시 S5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좋다? 네. 그러니까 갤럭시 One, 그러니까 그 HTC One의 후속작이 지금 갤럭시 S5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그 행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열렸던,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행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갤럭시 S5 위주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 해외에서는 대만의 HTC One을 더욱더 높이 평가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물론, 판매량에 대한 쪽은 그 갤럭시 S5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지금 LG에 대한, 지금 그 G3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극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LG가 플레이를 좀 잘 못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그제였나요? 며칠 전에도 그 23만원짜리 저가폰 모델을 내놨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G3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이 얼마대로 나오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중국에서 지금 갤럭시 S5에 대한 점유율이 18%까지 떨어졌는가? 그러니까 삼성의 점유율이 18%대로 떨어졌는가? 그 다음에 왜 애플이 아이폰 5C에도 불구하고 5C에 대한 그 동시 출격을 했죠. 아이폰 5와 5S와 5C 동시에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점유율을 10%대로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가격이 얼마나 이제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뭐 저가라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뭐 합리적인 가격, 리즈너블 프라이스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제 합리적인 가격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에 대한 쪽이 좀 달라질 거다. 만약에 LG가 G2에서 뭐라 그럴까요? LG가 살아있다라는 걸 알렸다면 G3에서는 가격, 고마진에 대한 쪽을 좀 포기하고더라도 좀 많이 파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아마 본격적으로 그렇게 해서 수익을 거둔다라면은 G4 이렇게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G는 제품은 참 잘 만들었는데 그 실적의 개선이 크게 나타난다에 대한 쪽에서는 아직도 퀘스천 마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LG G3가 좋다는 데는 저도 일단 인정하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주위의 방송국에 G2를 쓰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요. 한 명 먼저 샀어요. 그래서 그 친구 엄청 좋다고 얘기했고 2명이 더 샀어요. 다들 만족해. 근데 사실 첫 번째 제품보다는 두 번째 제품이 더 잘 팔린다며요. 이성 대표가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좀 팔릴 것 같은데 문제는 가격이 전반적으로 90만원, 100만원 시대에서 60만원 수준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보면은요. 하이엔드 제품 자체가요. 10만원, 20만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그렇게 좋아질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럴 것 같고요. 하여튼 L전자는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중국에서의 의미 있는 최소 1%라도 시장점을 갖다 놓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품은 좋다는데 저도 잘 모르지만 딴 사람 전문가들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하겠고요. 마지막 코너 넘어가죠. 축하드립니다. 네. 모처럼 이기셨어요. 액땜을 끝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분기 끝났나? 넘어갔나? 액땜을 이제 끝내지 않았나. 오늘 차 사고 나는 것으로 해서 그동안에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는 걸로. 그래요? 예. 2018.13포인트인데요. 네. 오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어제 오랜만에 이겼으니까 먼저 양보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이긴 기분으로. 네. 저 고갑니다. 어저께 고했다가 졌어. 네. 역시 고가야 돼 나는. 네. 그럼 재미를 위해서 고에서 몇 포인트로. 이 사람이 아주 재미 들렸네요. 2017이에요, 지금요? 네. 살면서 2020 가보죠, 2020. 업앤다운. 2020 업 다운으로. 2020 다운으로. 좋습니다. 2020에요. 2020에 다운으로요.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딴 게 아니라요. 삼성전자도 플러스 날 것 같아요. 샘숭 자체도. 샘숭 자체도. 그렇고요. 삼성전자 좀 봐주고 있죠. 네. 너희들도 좀 먹어보라.
오늘은 샘숙의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애들도. 그런데요. 네. 이럴 때 보면 큰 형들도요. 네. 그 제 몫을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뭐 이게 뭐 5포인트 그 뭐 10,000원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보합 정도까지 갖다 놓자. 보합만 가면 1, 2포인트 올라가는 건 뭐 식은죽 먹기다. 그래서 2020 정도는 가져야지 괜찮다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2020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게시판 좀 봐주세요. 네. 어제 제가 못 올려서 게시판에 어떤 글이 올라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딱 한 종목 녹음이 있었죠? 맞아요. 네. 네. 자, 어제 방송 안 올라오네요. 전주원님 보려고 했는데, 싱싱이 또 잃어버리셨나요? 싱싱이는, 못 찾았고요. 지금. 오늘 좀 올려주세요. 네, 올리겠습니다. 오늘 어제 방송, 오사카 신사님께서도 어제 방송 업데이트. 두 분이나 지금 컴플레인 하셨어요? 네네. 이 컴플레인 여기다 컴플레인 주신 건 고마워요. 네네. 컴플레인은 청와대에 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두 가지는, 있는데요. 항공주에 대한 의견. 항공주? 네, 항공주에 대한 의견이 터미널님께서 어떠신지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터미널님? 예. 이분은 항공회사 다니시는 분 같은데? 네, 이름이 터미널이라서. 잠시만요. 내용이 잘 안 보이는데 뭐라고 썼어요, 정확하게? 터미널에서님이 항공주에 대한 의견은 요즘 어떠신지요? 저요? 요즘 어떠신지 하는 겁니까? 요즘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학영 의원님이 얘기하는 걸 계속 들었다는 얘기죠. 제가 어저께도 그 얘기한 것 같은데? 디스한다고? 어저께 딱 한 종목에도 했는데요. 네. 자세한 얘기는 딱 한 종목 팟캐스트에 들으시면 나올 것 같은데요. 결론은 뭐냐? 이것도 뭐 낙폭가대지 오르는 거 정도? 오케이 말이다.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시장을 한다는 건 아니라는 생각 갖고 짧게 말씀드리면, 어저께 어디서 보냈죠, 지금? 딱 한 종목 때 딱 한 종목에서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그 저비용 항공사의 95%는요, 93% 정도는 거의 비슷한 기종탑니다. 733인가 해갖고요. 733인가 6년 세열 비행기 있는 거 있잖아요. 국제선 이거 제주도 갈 때 쓰는 거요. 그거 보면 5시간 이내짜리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저비용 항공사도 마찬가지고 일부 동남아도요. 그 777 있죠. 그 대형 항공기요. 그래서 에어버스도 마찬가지 대형 항공이 그런 시리즈들인데요. 쉽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뉴욕 가는 거, 유럽에 한방에 가는 거 그런 걸 좀 도입하려는 분입니다. 그래갖고 진에어인지 어딘지 갑자기 까먹었는데 제아주 항공인지 어딘가가 진에어 같은데요. 대한항공에서 하는 거요. 거기 아마 첫 번째가 아마 결정이 안 됐는데요. 아마 하게 되면은 하와이부터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저비용 항공사한테 점유는 계속 뺏긴다. 국제선도.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전히 항공주 여전히 별로 썩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거기까지 하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뭐 보여드릴 게 있어 하면? 아니요. 대우윈터 또 얘기를 하셨는데 대우윈터하고 현대 위안은 내일 또 종목 질문 있었죠? 그래서 내일 바로 시작부터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보시는 분들은요 좋아요 좀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하는 서비스가 5개 정도 있거든요. 채널에 모두 다 찾아가서 구독 신청 좀 해주세요. 그게 저희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는 아직 정말 넷플릭스 같은 딱플릭스를 하고 싶은 생각 갖고 있어요. 많은 분들 성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